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주관하는 시민법률 콘서트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칸막이 설치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려운 법률 문제를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이라서 이해하고 쉽고 또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님 그리고 김도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KBS에 오래 재직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지금 프리랜서 방송인이자 채널A 주말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김작가TV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김작가TV는 이제 구독자 43만 명. 네. 재테크 자기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는 영상 전달할 예정이 나왔습니다. 김 작가님 대단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했는데 3,000명이거든요. 3,000명이요? 네. 근데 김 작가님도 3,000명일 때가 있었죠.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 이 여유. 아니 어찌됐건 성공한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님이신데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뭐 사실 성공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한 가지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 그냥 살아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2년 동안 꾸준히 계속 영상을 올린 거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김 작가님,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또 어르신들, 시민분들도 이제 유튜브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뭐 그분들도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뭐 박막내 할머니라든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작하신 분들, 이제 실버들 밀라논나.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왜냐면 시청자들은 우리처럼 이제 30대, 40대도 있고, 네. 10대, 20대가 제일 많긴 하지만, 네. 50대, 60대 연령층분들 의외로 많이 되게 보고.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자기 동년배의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 어떤 주제로 보통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정말 연세가 자기가 드신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걸로 하면 좋아하는 되는 거. 것 같아. 밀라논나 그분은 네. 패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패션을 갖고 하니까 노년만이 대상도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네. 잘하는 걸 하면 좋은데 네. 그것과 별개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저도 약간 좀 해당이 되는데 독이야, 원래 독. 저는 김작가TV는 원래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가 주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재테크하시잖아요. 다 재테크던데? 주식부동산 시청자분들이 재테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구독자 42만 명이 그중에 90%가 좋아하는 영상이 재테크예요. 재테크. 뭘 올려야 알고리즘이 될까요? 재테크. 재테크 올려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여러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어도 한순간에 돈을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재산을 읽었는데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제 유익한 법률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재판 혹시 두 분은 뭐 주변에 재판하는 사람 좀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재판의 종류가 주로 이제 이혼 네, 이혼도 있고요. 많았고, 네.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이 사기로 이제 몰려서 네. 당하는 경우도, 뭐, 돈을 못 갚는다든지, 부도가 난 사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 재판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들으면 다 똑같은 재판 같고, 네.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재판. 일단 내가 사기를 당했다. 뭐 다른 사람한테 큰 뭐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이 나쁜 사람을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죠. 그러면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서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소위 말해서 몸으로 떼어먹은 끝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고소한 사람은 결국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 민사 다 네, 다르구나. 돈을 받는 건 민사예요? 민사입니다. 그럼 형사는? 처벌하는 거고. 그럼 내가 형사 재판만 하고 민사를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네?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형사 고소를 하면은 합의해달라고 합의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는 경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먼저 취하해주면 나중에 갚겠다. 어우. 값세라도 쓰겠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값세만 받고 돈을 안 받잖아요? 또 도망가요. 두 번, 세 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반드시 합의를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때? 이혼을 하는데 네. 맞았어. 네. 그럼 이거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아, 그것도 민사, 형사 다 될 수 있는 거죠. 아. 맞은 거는 가정폭력으로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혼하겠다 할 경우는 가사재판, 이제 가정법원을 하는 거고. 감옥 갈 거리가 있으면 형사. 그렇죠. 내가 뭐라고 돈 받을 거 호소- 있으면 민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김 작가님은 이제 또 수익이 또 많으시잖아요, 요즘.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주변에 혹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나요? 네, 제가 맨날 꺼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가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거는 네. 이게 돈을 빌려줘서 네.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맞아요. 줘야 돼, 그냥. 맞아요. 빌려주면. 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안 갚으면 이제 형사고소는 별도로 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원고라서 이제 법정에 출석했다. 이제 판사님이 앞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그럼 왜 왔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제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술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다. 친구 입장에서 만약에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이제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을 합니다. 네. 그럼 판사가 물어봐요. 피고한테. 자, 원고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뻥을 칠 것이냐, 진실을 말할 것이냐.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진실대로 내가 그냥 빌린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그냥 끝나요. 원고 승. 그러면 피고는 언제 이제 갚아라 이렇게 나는데 이때 이제 피고가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꾼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쵸. 아니면 금액을 원고의 증거 줄인다든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여러분 원고한테 다시 물어봐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럼 원고 입증하세요. 그런 거예요. 입증하세요. 증거를 대라. 네. 네.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냥 1,000만 원을 줬어. 맞아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판사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1,000만 원 꿔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지겠죠. 안될 것 지는 같아요. 거죠. 패소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는 무조건 증거만 증거, 갖고 그래.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문서예요. 문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하늘과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가 알아야 되는데 판사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증이라고 해요. 문서. 뭐 예를 들어서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언제 누구한테 돈을 꿔줬느냐.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차용증 해가지고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도 그 차용증도 작성하려면 법률사무소 가도 비용이 드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A4 용지에다가 제목에 차용증 이렇게 제목을 잘 적으시고. 비포는 안 되나요? 비포보다 A4가 좋습니다. 업종 필요 용지 A4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돈을 이제 꿔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이제 빌리는 네, 사람.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거꾸로 쓰면 안 네. 되죠.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으셔야 돼요. 주민번호. 왜냐하면 누구한테 꿔줬는지 특정이 돼야 되니까. 그쵸.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금, 얼마를 꿔주는지, 이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자 되게 세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퀴즈. 이자는 연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24%라고 써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로원생이거든요. 우리 법에는 최고 이율이 연 24%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급해가지고 뭐 사채를 말해서 100% 꿨다. 네.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까지만 갚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 날짜를 쓰시고, 도장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장이 좋을까요? 사인이 좋을까요? 도장도 받고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네, 어떤 도장이 좋을까요? 인감 도장. 인감도장. 그렇죠. 그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더 좋고요. 더 복잡하다. 좋고요. 근데 돈 빌리다 기분 나빠서 안 빌리고.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네. 인감 도장도 유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스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지장입니다. 지문. 지장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지 금방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인감 도장 옆에 지장도 같이 영상을 받으시는 찍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네, 영상을. 예, 근데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에 약해가지고,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한테 차용증 써라, 그러기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은 은행 입금하면 그거 자체가 계약
효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은행 거래돼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은행 거래 내역이. 은행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될것 되겠죠. 같죠? 예. 약간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채용증 정도는 아니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줬는지가 모르니까. 네. 아, 목적. 근데 만약에 제가 이래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이 그걸 저한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물론 아나운서 우기지 않겠지만 그거 제가 꾼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준 겁니다. 아니면 뭐 제 뭐 어떤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은행에 보내면은 얼마를 보냈는지만 나오고 그 용도가 특정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네. 자, 은행 입금증보다 그럼 더 좋은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입금할 때 그 목적 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네. 그 채무자가 그거 당신이 쓴 거고 내가 인정한 거 아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자, 가끔 차용증을 채무자 안 쓰니까 채권자가 다 쓰고 채권자가 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이 증거는 상대방 의무자가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영상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녹음기. 녹음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녹음 어떤 거? 몰래. 녹음은 빙고 좋습니다. 아, 괜찮아. 몰래 해도 괜찮죠. 당사자니까. 근데 몰래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불법이 아니냐 이게 또 나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팬 많으시죠? 두 분. 저희 팬이 몰래 저희를 이제 그 무슨 얘기 하나 도청을 한 거예요. 녹음기 설치하고. 그거는 불법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몰래 녹음하는 당사자가?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 당사자가 이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설령 동의를 안 받아도 그거는 이제 크게 처벌이 안 되는데 여기 없는 사람이 도청하는 불법이니까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거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하시면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통화.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친구한테 뭐 언제 갚을래? 그다음에 뭐 언제 이자를 갚을래? 얼마 갚을래? 그거라도 녹음하시면 그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카톡 같은 문자로 한 건 돼요? 그것도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10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톡은 사실 누가 보냈는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걸 내가 뭐 다른 친구가 분실했는데 이거를 누가 나도 모르게 보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없는 거는 낫지만 카톡보다는 녹음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서증, 차용증이 가장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차용증 그냥 그거 그렇죠. 스캔해서 이거 스캔해서 받으세요. 되겠네요. 네. 그거 뭐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문제가 전 최근에 된 거 봤는데 텔레그램으로 서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이 지우면 상대편 것까지 지울 수 있다며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지워질 그런 수도 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SNS 할 때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금전대여가 이게 금전거래가 대연지, 증연지 좀 혼동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50대 재력가 남성이 있었는데 이제 40대 미모의 여성을 만난 저 거예요. 같은. 네. 근데 이제 모임에서 알게 되니 친해졌는데 이제 50대 재력가한테 40대 여성이 뭐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3억만 빌려주세요. 3억만 빌려달라고 하는 3억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고 이제 또 이제 호감이 갔던 아유,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네. 3억 원을 딱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딱 입금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갚기로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차가 보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냐? 난 당신한테 꾼 적이 없다. 그럼 그래서 뭐냐? 주신 거잖아요. 준 거 아닙니까, 네. 당신이? 내가 투자한 거 줘서 준 아닙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준 거를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증여와 차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작가 재테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그 주식이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날아가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 같은 거 많이 받으시면 꼭 주변에 그 퇴직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좋은 사업이 있다, 아니면 좋은 무슨 부동산이 있다, 아니면 식당을 하는데 투자해라. 투자를 하는 순간 그 사업이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뭐 수익을 받는. 하지만 꼭 그 사업이 그런 건 잘 안 망한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투자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그나마 안전한 거는 차용증을 받고 꿔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좀 불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이제 그 꿔주는 걸로 하면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용도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차용증이네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궁금한 건 게 차용증. 진짜 증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사먹었어. 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 그렇죠. 경우?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건 증여가 아니다 말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 별겁니다.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뭐 증여는 별개고요. 어쨌든 그 명목이 뭐 호감을 줘서 준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친구한테 돈을 꽂았다. 차용증도 받았어요. 근데 안 갚아. 안 갚아요. 뭐 5년, 10년, 15년 지났어요.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몇 년까지만 기다려야 될까요? 몇 년? 네. 공소시효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공소시효. 그렇죠. 이제 그 공소시효는 이제 그 형사에서 공소시효라고 하고 네. 민사에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 근데 몇 비슷한 년 정도 개념이에요. 돼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지나면 네. 법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내 채권이 사라져요. 그럼 소멸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10년만 어떻게 버티면 안 갚아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10년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있으면 10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받아내야겠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해결해드립니다. 카드 같은 거 아니, 있거든요. 여기 법 관련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네. 데는 어딘가. 그럼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를 찾아가시고요. 네. 일단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소송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소멸시효의 취지가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는 주장해라. 그래야지 법이 도와주겠다. 10년 동안 방치하면 법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10년 안에 소송을 하시고. 그럼 말씀하세요. 10년 지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좀?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은 뭐 내용 증명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용 증명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용 증명은 6개월까지만 연장의 효력이 있어요. 소송을 해야지 다시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소송을 또 해야 돼요. 네, 10년 소송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9년 8개월에 네. 소송을 하면 10년이 딱 더 앞으로. 네네, 하루 전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접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친구 상대로 또 소송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0년을 경과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됐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꽂아서 친구한테 밤에 잠이 와요. 내가 그 아파트에 투자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번 1억이 돈인데. 10억인데, 예.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잊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시니까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 제가 또 하나 그 법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점은 뭐냐면 법을 너무 잘 알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돈을 꾼 친구는 이 방송을 보면 안 되겠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제 잘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돈을 꾼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안하겠죠. 미안하겠죠. 안 갚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지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친구면 미안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이 또 사정이 어려서 못 갚았겠죠. 그럼 그 친구한테 그 심리적인 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야, 친구야, 내가 11년이나 됐는데 너한테 1억 원 꿔준 거 있잖아. 아직도 못 갚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 그거 언제 갚을래? 그럼 보통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돈 갚겠다. 벌면 갚겠다. 그래, 언젠가 갚겠다. 너 나한테 쫓아서 그렇죠. 귀찮다. 내년에 갚을게, 뭐 3년이나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차용증을 받는 거예요. 그날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일반적인 친구는 미안하니까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날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날이라도. 예, 이 죽었던 권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 만약에 차용증 네. 네. 끝까지 안 쓰는 친구가 있죠. 처음에도 안 쓰고 네. 1일도 안 쓰고 예. 그럼 어떻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자, 친구가 1억 원 갚아. 그러면 친구가 1억 원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얼마 있어?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나 10원 있어, 10원. 네. 10원은 좋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갚아라. 네. 그럼 친구가 알았어. 그럼 선뜻 갚을게 하잖아. 그때는 현금 받지 마시고 은행으로 받는 은행 거예요. 가서.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그때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글자를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를 적어달라고 하나 뭐라고? 일부 변제. 일부면. 네, 아니면 이자 변제. 이렇게 이자 변제. 그 친구가 그거를 쓰고 보내는 순간 다시 또 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권리를 살리는 이런 특급 정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도박빚 같은 거는. 네. 그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난리치잖아요. 맞아요. 갚으라고. 근데 사실 네.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법에 보면은 이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이익을 반환하지 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를 하는데 뭐 도박으로 사용할 용도라든지 범죄 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돈을 건넨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혹시 친구가 뭐 그걸 도박 자금으로 쓸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절대로 돈을 꿔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어떤 그 친구분한테 우리 여성 친구분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분은 재력이 없는데 남편이 엄청난 부자야. 차용증을 근데 아내가 썼는데 그럼 남편한테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 연예인분들이 그런 경우 있죠, 많잖아요. 가끔. 누구 예. 스타라고 해 스타 엄마다, 스타 아빠다, 스타 네. 남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했으니까 너가 갚아라 이런 경우 네. 있는데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별개 법인격이에요. 이건 부부도 일신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내가 꾼 거를 남편이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녀 대신 더 빚을 갚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꼭 그 사람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몸이지만 남이군요. 그렇죠. 법적으로 남이라고 볼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할 땐 다 뭐 그런 일가구 기준으로 네. 해서 뭐 한 몸으로 보면서 그렇죠. 돈 빌려주고 받을 때는 따로따로 보네. 예, 철저한 거죠. 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하면 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거 소송으로 변호사님이 찾아오면 딱 해결되겠지만 네. 사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변호사 하는 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요즘 여러분 변호사 문턱 많이 낮아졌고요. 여러분 곁에 언제나 변호사가 여러분 도와주시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 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용 증명이 좋아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자, 보세요. 친구가 말로 갚으라고 하면 안 갚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면 신기하게도 감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서면으로 받으면 경각심이 생기는 겁니다. 압박감. 그래서 대부분은 갚고, 자,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지급명령이라고 있어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하면, 법원이 따로 이제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서면 심사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다. 깔끔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2주 안에 이제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판결이 돈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도 배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 와중에도. 네, 맞습니다.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티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 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은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돈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원래 있었어. 근데 재판이 1년, 2년, 3년 동안에 재산을 다 은닉한 경우가 있죠. 돌려놨어. 그럼 그걸 미리 막아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압류. 가압류하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는 그렇죠. 거. 쉽게 말하면 빨간 딱지 부시는 거죠. 그 사람의 뭐 유체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보증금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을 은닉하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대표가 아까 제가 부도난 사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뭐 네. 채무자들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그냥 개인 파산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또 법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 파산하고 면책을 받으면 이게 내 권리가 또 사라져요. 아까 소멸시효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고, 소멸시효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산 면책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권리는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우리가 채권자의 권리 살리기 위한 건데 네. 마지막 이거는 채무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네.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권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악의적으로 네. 파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파산 면책할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되게 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파산 신청하면 이게 이제 면책 허가라고 하거든요. 법원에서 몇 % 정도나 빚을 탕감해 줄까요? 100명이면 몇 명 정도나 인정을 해 줄까요? 20%? 20%. 그렇죠. 이거 엄격한 거. 아나운서님은. 전 거의 다 해주는 걸 봤는데. 맞아요.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해요. 채권자들이 이제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파산 면책하려고 한 겁니다. 판사님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러냐? 입증하세요. 그래요. 뭐를? 입증을 어떻게 해? 그럼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걸 어떻게 입증해?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상대방이 파산 면책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 일본의 형사사건을 이용해야 돼요.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파산 면책이 불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근데 정말로 그 선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이 없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이 많아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사람도 굳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거 심사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빚을 갚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또 탕감받아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기초 강의 시간에 이제 금전 대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